잠실 신천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 지금 재건축 중인데요. 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진 않은데 네, 그걸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해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 게 어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자, 재건축도 단계가 있을 거예요. 초기 단계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은 관리 처분 계획까지 이미 끝나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건들을 마지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이 재건축에 따라서 이 단지에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이 매매가에 다 포함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입주 시에는 신축이 되니까 개발 이익 이외의 신축이라는 메리트로 인한 일부, 그것이 뭐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일부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판단은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흐름을 볼게요. 흐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네, 흐름은 무슨 얘기냐면은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가격의 흐름이 쭉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게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은 대한민국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절한 가격선.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니까 어느 누구도 잘 모르죠. 그죠?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이상적인 선이에요. 이 선보다 많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조정될 때는 이 선보다 밑으로 가요. 이 선은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가 경제적이나 사회 문화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랐다가 너무 오르면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 다시 내려요. 그다음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를 가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어떤 나라든 IMF 같은 국가 부도 상태가 되거나 장기 침체가 된다면은 그 나라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이 수준이 안 되다가 하향으로 가겠죠? 네, 예. 지금 이거는 경제가 완만하게 좋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이 뭘 의미하냐면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흐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개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피가 더 많이 빠져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이거는 비율로 보셔야 돼요. 가격으로 보시지 말고 비율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최고점 찍을 때 11억 6천 가던 것이 2012년도에 7억을 갔단 말이에요. 약 40% 가까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폭이 큰 거예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시중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분양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분양 가격이 조정되면은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분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물건에 대한 가치는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럼 시기에 따른 흐름에 대한 가치를 보면은 지금 시청자분님이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꼭지점을 거의 지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바닥으로 가려면 한참 멀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했었을 때
몇 년 안에 매수 가격보다 훨씬 더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은 바닥권력을 확인하고 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에서는 사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물건으로 보더라도 신축이라는 그 외에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흐름은 그렇다 치고 뭐 다 이렇다 치더라도 투자 수익률을 한번 냉철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신 물건이 몇 평 기준으로 얼마짜리 보셨어요? 15평, 19평짜리가 15억이고요. 15억. 자, 이거를 32평짜리가 한 20억 정도 되고. 예. 아, 지금 앞으로 들어올 게 30평짜리가 20억? 이 말씀이시죠? 30평짜리는 20억에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30평대 아파트 들어갈 물건이 20억 주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20억을 주고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저는 지금 예상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20억이라는 돈은 그냥 월세, 뭐 서울 시내의 역세권에 그냥 조그마한 오피스텔이나 뭐는 사서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수익률이 그래도 3%는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뭐 대출까지 이용해 버리면은 4%, 5%, 4% 이 정도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월세 수익으로 가정하더라도 1년에 4%면은 20억에 4%는 1년에 4천만 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구입해서 입주하고 매도할 때까지 시간을 통상적으로 3년 보지는 않잖아요. 6, 7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 7년이면 6, 4, 24, 2억 4천에서 3억 정도는 월세 나오는 걸 사더라도 3억은 이건 확정된 수익이죠. 네. 근데 얘를 갖고 있다가 3억이 남기려면은 23억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25억에서 27억 가까이 가야 세금을 내고 3억이 남겠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25억, 27억이라면은 사는 사람은 얘가 30억 이상 간다고 봐야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자, 우리 시청자분님은 그때 내갖고 팔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청이 풍부하고 경제가 괜찮으냐?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네. 1, 2, 3번 다 보면은 저는 사지 말라주의죠. 네. 제가 작년 재정에 계속해서 아파트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이렇게 네. 제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거기까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